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벌써 1월 말이 다가옵니다만 아직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춥다 보면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전국 130만 가정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애 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 사장께서는 30년간 군 복무도 하시고 예. 대학 교수도 하시고 예. 경기도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네. 지금 지역난방공사 사장까지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까지 됐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글쎄요, 뭐 특별한 비결이 있겠습니까만 이제 저는 이제 인생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때마다 좀 뭐랄까 순수한 용기, 도전 정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열정, 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또 인생을 이제 보는 어떤 관을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보다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자, 예. 능동적으로 보자, 낙천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가면서 예. 사람을 좀 더 귀히 여기자. 누구나 똑같이 귀한 사람들이다. 예.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좀 더 겸손해지자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어려움이 겪었을 때마다 굉장히 거기에 적응하는 힘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는데 예. 어떤 게 가장 적성에 맞으시던가요? 특별히 뭐 적성에 맞는다라기보다도 제가 맞추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뭐 이제 군생활도 30년 했고 또 대학 교수도 이제 제가 석좌 교수도 해보고 초빙 교수도 해보고 예. 국회의원도 해보고 이제 지역난방공사 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즐겁고 재밌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거 다 재밌는 것 같고요. 지금 하는 일이 가장 그래도 지금은 그렇군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예.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애 사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공사 저희 뭐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가 난방자가 들어가니까 대충 어떤 기관이라는 걸 짐작은 할 텐데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지역난방이라는 것은 이제 대규모 시설에서 열을 만들어서 예. 이 그 관을 통해서 이제 뜨거운 물을 보내서 난방도 하고 온수도 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쉽게 말해서 예. 우리가 이제 난방은 아주 옛날에 해방되고 나서 한 60년대까지는 어떻게 썼냐면 전부 다 화목이나 예. 또는 뭐 집단이나 이렇게 그렇죠. 그런 객관을 썼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나중에 석탄이 나오고 무연탄 나오고 석유, 가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이제 개별 난방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게 현재도 한 84%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예. 뭐냐면 이제 아파트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의 아파트 단위로 이제 열을 만드는 시설을 만들어서 예. 각 가정으로 보내는 거죠. 예. 그거보다 이제 그건 약 한 4% 됩니다 현재. 예. 그보다 좀 더 큰 개념이 이제 지역 난방인데 대규모 이제 시설에서 열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한 곳만 보내는 게 아니고 수십 군데를 보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아주 싼 열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그게 저희들이 약 지역 난방의 약 12% 모든 난방에 예.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분당 쪽에 있죠? 본사는 분당에 있고 이제 지역에 18개 지사가 있고요. 약 130만 세대, 예. 2천여 건물의 난방과 냉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가장 대표적인 난방 공급 대상은 어디예요? 저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 단지. 예, 아파트. 그러니까 최초부터 네. 아파트를 만들 때 또 어떤 시설을 공공시설을 만들 때 계획을 해서 예. 열 배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막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 난방공사는 이제 참고로 전기 생산도 같이 합니다. 예. 열병합 발전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약 비율이 난방과 전기 생산이 50대 50 정도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취임하신 지가 한 1년이 조금 넘으셨는데. 예, 제가 2013년 12월 18일 날 했으니까 이제 예. 1년, 13개월 정도 좀 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소회. 이제 와서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 지역난방공사는 이제 공기업 중에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예. 보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그 어떤 개혁보다는 이렇게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마침 가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방만 경영 회사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예. 제가 이제 취임하기 15일 전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려면 이제 노사 합의가 가장 이제 선결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머리도 맞대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인간적인 신뢰를 쌓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7개월 만에 공기업 대개 최초로 이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기재부에서 평가하는 그 평가대회에서 1등도 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랑 저는 뭐 사장이지만 사장 직원이다 생각하고 예. 뭐 다른 사람들하고 높다는 생각보다는 같은 직원이다. 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게 지냈고요. 예. 제가 와서 또 나름대로 이제 또 개혁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조직 전반에 대해서 체질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고자 조직 개편을 좀 해가지고요. 그러셨다고요? 현장 중심의 그 우리 지역 난방공사를 좀 만들기 위해서 예. 이제 그동안 많은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1월 12일 날 그 3개 중앙본부가 있고 지역본부를 3개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 가서 어떤 수요 개발도 좀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예. 그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고 있고요. 또 예. 기업 문화도 그냥 사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지시하거나 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고 3.0 그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예. 게 있어서 매주 월요일 날 하는데 그때 이제 뭐 팀장, 노조위원장, 우리 본부장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뭐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현안이 예. 있을 때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더니 상당히 그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예. 우리 회사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난방공사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난방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올겨울 특히 한파가 심한 겨울이었는데 서민들 뭐 난방비 걱정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올겨울 난방비가 특별히 많이 들었겠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이 날씨가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따뜻해져 가지고 네. 난방비 이게 난방을 하는 그 수요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이제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외기 온도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 아파트 단열 성능이 그 건축을 할 때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예. 이제 이 보온이 잘 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난방비가 과거보다 조금씩 좀 덜 들어가는 그렇군요. 예. 그런 그 현상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 탤런트 김부선 씨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난방비 또 계량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보시기에. 예, 뭐 요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그 우리가 난방비가 이제 얼마나 들어갔냐면요. 예.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일반 서민 아파트 네. 연간 약 71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그럼 월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걸로 참고로 아시고요. 예. 그 김부선 씨가 이제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예. 언급하면서 이제 난방비가 조금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예. 이게 이제 계량기 문제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업에 종사하는 이제 공기업 사장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 이 난방비 문제는 결국 계량기 점검과 관리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그 안에 있는 그 계량기는 어디 있냐면 개별 다 가구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아파트를 관리하는 이제 그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신고가 안 돼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원래는 이제 그 개별 세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 동의 없이는
그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아파트 세대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 그 이제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은 얘기를 해서 관리도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사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열 사용 모니터링 예. 그리고 이제 진단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금년이나 내년 말쯤 개발이 돼서 이거를 좀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아파트 기계실 직원들에 대해서 그 예. 이제 전문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아마 이와 관련해서 계량기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용으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아마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또 나름대로 점검을 많이 해서 그렇게 예.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난방 말씀을 앞서서 해 주셨는데 네. 개별 난방에 비해서 지역 난방이 장점이 그래도 꽤 있겠죠? 개별 난방에 비해서 뭐 약 한 30%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이제 쓰는 그 방식이 열 병합 발전소라는 걸 만드는데요. 예. 일반 발전소의 경우에는 그냥 그 한번 발전을 하고 그 열을 버리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열병합 발전소라는 것이 가스터민으로 한번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하고 거기서 나온 이제 전기를 가지고 또 한번 발전을 하고. 예. 근데 그 남은 또 열을 가지고 이제 이게 보내는 거, 난방을 보내는 거든요. 그러니까 예. 열 효율이 다른 발전 그 시설에 비해서 약 한 80% 정도, 85%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나머지는 50%인데 그래서 그렇게 싸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좀 약간 낮춰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일반 그 개별 난방보다 약 30% 정도 예. 이상이 좀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1890번. 네. 사장님 기름값이 내렸는데 난방비는 왜 안 내리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지금 이제 기름값, 가스값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그 저희 난방비가 한 20개월간 올리질 못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 사실은 뭐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업종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35개 업종이 있는데요. 예. 사실 그 경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작년에 이제 그래서 기재부 장관님이나 산업부 장관님 뭐 등등 해서 이제 협조를 해서 올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예. 조금 이제 이따 올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저희들이 이 난방을 만드는 연료가 이제 가스거든요. 예. 가스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국민들 예.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제 또 우리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 중소기업들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같이.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아마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문의 주신 분처럼 겨울에 난방비가 뭐 많이 나온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난방비를 줄이는 수 있는 비결이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결국은 뭐 특별한 어떤 그 비법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거든요. 예.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이 이게 겨울철에 이제 문틈이나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그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그만 구름이 이제 구멍만 뚫려든지 황소바람 돌았는데 예. 그런데도 문풍지나 방풍 비닐 등을 진짜 좀 막아가지고 차단을 예. 하거나. 근데 또 우리가 이게 참 쉬운 방법인데 내복 입기를 좀 한다든지. 요즘 많이 내복들 입더라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취침 시에 거실이나 주방 온도를 약 3 내지 4도로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외출 시에는 이제 외출 모드로. 외출 모드. 그렇게 하는 방법. 예. 그렇게 하면 약 30%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칩이라든지 컴퓨터 이 모든 코드를 좀 뽑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절주한 노력을 같이 한다면 난방비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절감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066번 또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면 보일러를 늘 약하게 켜놓은 게 나을까요? 아니면 추울 때만 강하게 켜는 게 나을까요? 이건 좀 늘 약하게 켜는 게 좀 낫겠죠? 아마 이거는 이제 개별 난방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개별 난방도 그렇고 아마 이제 그 계량기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추울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온도가 조치를 낮을 다 때는 하고. 좀 예. 이렇게 좀 뭐 15 정도 이렇게 예. 좀 해놔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노력을 하시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예. 네,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조직 개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내부 반발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사결정을 이제 하면서 그 정말 바탕업으로 또는 탑다운식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혼용을 하면서 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3.0 회의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듣는다든지 해서 의사결정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론화시켜서 예. 같이 하니까 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방향을 잡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한 거죠. 사실 뭐 제가 했다기보다도 예. 우리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예. 늘 이제 어떤 새로운 그 시대 환경 변화에 맞게끔 예.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되니까 또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 하다 보니까 뭐 다 공감을 해서 비교적 좀 뭐 이렇게 반발이라기보다도 같이 예. 물론 제가 이제 이런 걸 파격적으로 한 건 많이 있습니다. 예. 과거 사장님들 뭐 이렇게 근엄하게 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냥 같이 소탈하게. 같은 그 식구라 생각하고 예. 뭐 전화번호도 이제 한두 번 이제 내 명함에 넣어가지고 다 하나씩 일일이 직원들에 나눠주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문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예. 대구지사에게 뭐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예. 또 어떤 뭐 팀장도 보내고 그러는데 사장님 뭐 이제 이렇게 안부도 하고 어떤 때는 예. 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떤 그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소통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 조직이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예. 그 생각하는 어떤 그 직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도 있고 재미있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소통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안전인데 예. 그 지역난방공사에서도 역시 안전사고에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제가 이제 그 경영 그 지침이 방침이랄까요? 거기에 네. 5개를 만들었는데 네 번째가 안전과 보안 강화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세월호 나기 전부터 현장을 이제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예. 과거 30년 동안 가보지 않은 그 지하와 네. 시설도 직접 들어가서 같이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여러 가지를 개선하다 보니까 네. 그 사장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전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이제 네. 그래도 항상 사고라는 것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늘 대비하고 그런데 매뉴얼도 저희들이 그 새롭게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예. 제가 가자마자 가보니까 매뉴얼이 너무 오래돼서 아. 모든 매뉴얼을 다 다시 그러셨구나. 바꿨습니다. 작년 11월부로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인기 직장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직원을 뽑나요? 예, 작년에도 한 150명 뽑았고요. 오. 예, 금년도에도 뭐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예. 인원을 이제 뽑을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그 지역난방공사에 일하려는 젊은이들한테 네. 어떤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난방공사가 이제 사실 이제 수도권에 있는 몇 안 되는 공기업, 예. 국영기업체다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경쟁률이. 예, 경쟁률이. 예. 작년에는 뭐 사무직 예고는 300대 1까지 되고 어이구. 대체적으로 한 100대 1 정도 되는데 예. 여기 이제 오시면은 굉장히 아주 직원들 수준도 우수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우수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 지난번에도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 오시면 저희들이 아마 인생 살아가는데 큰 그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많이 지원해 주세요. 예. 우리 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끝으로 예.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 주시죠. 예, 날씨가 이제 추워지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이제 이렇게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인데요. 예. 특히 이제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그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어려움이 겹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많은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본인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추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새해는 이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없도록 예. 저희들도 이제 능동적으로 복지를 실현하도록 예. 그렇게 찾아서 자는 그런 여기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 2015년도에는 정말 뭐 늘 그렇습니다만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서 예. 뜻하는 바 잘 이루시고요. 예. 늘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고 가정과 어떤 그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지역 난방공사 김성애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 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꿰뚜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를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4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성들의 대변인으로는 개그맨 이정수 씨, 여성들의 대변인으로는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아침에 출근하여 직장 사람을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때 어떤 인사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보통 상대나 상황에 따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혹은 안녕하세요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좋은 아침은 영어 굿모닝을 번역한 표현입니다. 영어를 번역한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보다는 전통적인 우리의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나 안녕하세요로 인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즐겁게 아침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하림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놀 만큼 놀아본 오빠 개그맨 이정수 씨, 또 알 거 다 아는 누나 김선희 부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전 잘 예, 지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게 도무지 이제 결혼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요. 예. 신혼의 단꿈이 안 깨지네요. 원래 신혼은 1년까지만. 1년 지났다니까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꿈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아, 진짜 없다고요? 네, 신혼부부는 1년까지를 신혼부부라고 해요. 아, 그럼 저는 이제 뭔가요? 전 구부부인가요? 몇 월 달에 결혼하셨어요? 저 10월 달에요. 그럼 벌써 1년 하고도 거의 6개월 지나가는 거구나. 네, 그렇죠. 예. 신혼부부는 원래 1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나 신혼부부가 뭐야? 나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우기시면 돼요, 정수 씨 그냥 신혼이라고. 아, 전 행복합니다. 아무튼 전 행복합니다. 예. 뭐 행복한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예. 이 칼라선 이런 대화들 참 좋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김선희 원장 말씀에 공감한다고 하면 김선희, 이정수 씨 의견에 공감한다면
이정수라고 써주시고요. 또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설문조사 결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추워진 게 싫은 남자 아나운서 윤경빈입니다. 자, 일과 가정. 여러분은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가요?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만 20세 이상 취업자 중에 일이 가정보다 우선이다라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남편들의 가사 분담률 수준은 어땠을까요? 12개 국가의 만 20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식사 준비와 세탁, 집안 청소, 장보기, 아픈 가족 돌보기 등 6개 항목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최하위권인 1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추운 게 싫은 남자 아나운서 윤경빈이었습니다. 네, 지금 설문조사 결과 봤습니다만, 네.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남성들이 가정보다는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하긴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뒤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남성들이 그 집안 가사를 도와주는 게 10일이라고. 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옛날에 조사한 결과 아닌가요? 요즘 남자들 진짜 많이 도와줘요. 맞아요. 그 특히 그 육아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요즘 예. 길거리 나가보면 남자들이 거의 아기를 안고 있어요. 유모차 끌고요. 예. 근데 오히려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의 기대 수준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아, 점점? 네, 그러니까 남편들이 도와주는 게 예전에 비해서 더 많아진 거는 맞다고 치더라도 계속 여자분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잘 도와주는 건 남편들을 TV에서 당연한 거야. 많이 보게 되고 이러면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애지간히 해줘도 이제 성이 안 차는 약간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제 주변 남자들은 예. 주부습진 한두 번씩 다 걸렸었거든요. 아니 이게 우리 저 김선희 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저 부군께서 네.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가요? 아니, 저희 신랑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살림, 음식하는 거, 살림하는 거, 뭐 또 아이랑 같이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제 아내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가만 보면 저쪽 집안도 되게 이상적인 집이에요. 아니 근데 저희 집안도 꼭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남편이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되게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근데 남편이 그게 성향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적이고, 그러니까 저는 남편을 좀 이렇게 생활남 스타일이다, 예.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외로 제가 이렇게 기계 만지고 이런 걸 제가 다 해요. 진짜 예. 망치질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하수도 뚫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 고치거나 뭐 기계에 이렇게 프린터를 달고 막 무선을 연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프로그램 들어가서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진짜 이과 출신이신가 보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그런 기계 프로그램 이런 걸 만지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남편도 야 고맙다 네가 다 대신해서 약간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진짜 자기 짝이 다 있어요. 예. 네, 그냥 각자가 맡은 일을 막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이번 있는 그 것들. 조사 네. 결과를 보니까 네. 그 한경희의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하고 네. 홍승아 한국여성정치회관 센터장이 네. 그 만 20세 이상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 지금 자리에 신빙성이 있다고 지금 예. 작가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조사 시기가 2013년. 2013년이었고요. 저는 불과 모르는 분들이 막 등장하셔가지고 지금 예. 근데 무슨 사실 이 얘기인가. 육아 프로그램이 붐이 일기 시작한 게 작년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14년부터 남자들이 변하기 근데 사실 우리가 항상 일과 가정 두 개를 놓고 뭐 일이 먼저냐 뭐 가정이 더 중요하냐 항상 이런 얘기를 뭐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누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심리학에서는 그 일과 사랑 이 두 가지에서 다 적절하게 성취를 이룬 적절하게 만족하는 사람을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잘 적응한 사람이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학팔불문하고 그렇게 다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균형이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군데에선 큰 성취를 이뤄도 한쪽 나머지에서 불행한 사람은 인생의 만족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이래서 아무리 좋아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 사랑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 내지는 사랑 관계는 잘 되는데 일에서 뭔가 삐끗거리는 사람, 이게 불균형이 될 때는 이게 뭐 인생의 만족도라든지 행복감을 예. 느끼기가 어렵죠. 야, 가와만사송이네요. 예, 두 가지가 그렇죠. 그게 서로 영향을 받고 이게 서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네. 아무래도 일보다는 가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더 커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보면은 제가 유앵커님 보면은 정말 가정적이시잖아요. 예, 유앵커님도 가정적인 저는 분. 그렇진 않아요. 진짜요?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시면서 표정이 오늘 사실 저희가 이쪽 집에 초대됐잖아요. 식사 대접 받자고 초대됐는데. 이정수 씨는 집에서 어떤 일을 도와줍니까? 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집안일 뭘 도와주세요? 저요? 네. 저는 꽤 많은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저한테는 일종의 철칙이 있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도 맞벌이라기 때문에 그 달에 제가 더 많이 벌었으면 제가 가사 일을 좀 더 안 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더 많이 벌었다 생각이 들면 네. 제가 가사 일을 더 신경 써서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번 달에 이 친구가 더 많이 벌었겠는데 싶으면은 제가 설거지라도 두세 번 더 하고 애기도 두세 번 더 찾아오고 알아서? 네, 알아서. 네, 본능적으로. 네. 왜냐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바깥 사람이잖아요. 예. 안 사람이.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많이 도와주고는 싶은데 이것만큼은 진짜 하기 싫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일 청소 중에요? 그런 밀어주고 맞아, 싶지만 쓰레기 버리는 건 싫다. 맞아. 뭐 그런 거 있어요? 전 청소는 설거지 쓰레기 버리는 건 오로지 제가 전담인데요. 예. 설거지는 가끔 하고요. 근데 이게 청소는 진짜 못 하겠어요. 예. 그러시구나. 청소기 그냥 이렇게 청소기 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청소기를 밀은 다음에 걸레질도 해야 되고 예. 그게 뭐가 싫은 거냐면 저는 이걸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엄마한테 어렸을 적 보고 배워 잘한 거예요. 깔끔하고 이 구석도 닦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걸 아니까 이걸 시작하면 그걸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딴 건 다 좋은데 청소는 진짜 청소는 진짜 도와주기가 진짜 솔직한 마음 좀 싫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남편이 도와주는 게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분도 있어요. 여성들 그런 중에.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적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청소나 설거지에서 그것에 그걸 좀 덜 못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내들이 이제 호소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남편들이 하면서 좀 즐겁게 좀 편안하게 하지 않을 때 툴툴대죠. 그 뒷모습만 봐도 아내들이 남편이 그걸 싫어하면서 한다는 것도 느끼잖아요. 네. 이제 뭐 그러면서의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집안일하고 바깥일, 그러니까 직장일, 가정일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가장 큰 차이는 바깥일은 보상이 확실해요. 예. 네. 그러니까 분명한 칭찬도 받고 분명한 월급도 받고 이런 보상이 확실하다. 눈에 네. 보인다. 승진도 하고. 근데 가정일은요. 보상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금방 또 다 이렇게 망가지고 보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좀 지칠 수 있는 속성이 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분들이 아내를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맞아요.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의 경우 그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하면서도 하루 종일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는 남편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예, 근데 적지 않은 실제로 것 같아요. 싸울 때 많은 남편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뭐 내지는 하루 종일 드라마에 집에서 항상 나온 대사잖아요. 집에서 너 뭐 하는데 뭐 네가. 잠만 자면서 누워 있으면서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마법과 같은 집안일인 것 같아요. 설거지를 했는데 옆에 있어요. 설거지 분명히 했는데 빨래를 했는데 빨래가 있어요. 너무 그래서 이게 그 서로의 삶을 좀 인정해주는 자세는 정말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제 어떤 바깥 일 위주로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해서 바깥 일을 안 하면 이건 무가치한 거고 논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자체는 정말 이거는 버려야 된다. 뭐 2015년 때 그런 남자 많이 없겠죠. 그리고 남편분들이 또 무심하게 이런 얘기도 하세요. 바깥에서 일하는 여성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막 얘기를 하는 남편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도가 없어도 근데 아내들은
그런 얘기를 특히 경력 단절된 아내들이라든지 이런 아내들은 마음에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 때문에 단절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설문조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짜잔 임신을 하게 된 신혼부부. 10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거쳐서 비로소 내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임신 기간부터 모성애와 부성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데 임신과 출산, 남편과 아내에게 출산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과연 출산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가 물어봤는데 두 분 다 자녀가 지금 근데 저 있어요. 저도 그렇죠. 저는 지금 11개월 꼬맹이가 네. 있고요. 저는 아니 딸이. 딸. 아들같이 생겼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이거 비상이 걸렸네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숙녀죠, 숙녀. 예. 네. 요즘 집에서 숨도 못 쉬신다. 예, 그런 숙녀 다 큰, 정말 다 큰 딸이 있습니다. 외동딸? 예. 그러시군요. 예. 우리 김선희 원장께서는 예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시 기분이 어땠습니까? 저는 정말 기뻤고요. 예. 저는 임신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임신을 기다리고, 임신한 걸 알게 되고, 그 10개월 동안 출산 전까지 그 기간,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때 그 한 아이 3살 때까지 그때를 제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예.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다. 예. 네, 저는 그때가 정말 행복했고. 그때가 제일 정말 남편분에게 그리워요. 대접받아서가 아닌가요? 아니, 저는 저는 제 자체가 굉장히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로서 기다리던 그런 임신을 했고 아이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경험 같은 것들을 그런 긴 기간 동안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를 어떻게 해주건 그걸 떠나서 제 자신이 정말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기다렸었고 임신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돌아가고 싶죠. 정말 결단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둘째를 낳을 걸 그랬다는 후회가 지금사 드는. 예. 실천에 안 옮기시잖아요.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임신했을 때 지금 김선희 원장께서는 아주 행복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남편들은 그 반응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행복하다는 반응이 있고 이거 큰일이다. 이런 반응이 있고, 우리 이정수 씨는 어땠어요? 아내 임신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한 심정.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결혼 전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요. 예.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기 전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그럴 텐데 그 임신했다는 얘기를 전해주기 전에 그 공기와 느낌이 확 촉이 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이거 임신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얘기 있어 했을 때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고 임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히 좀 당황하고 놀랬지만 일단 태어난 척했죠. 와 축하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이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 결혼 안 한 상태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다독여 놓고 알았어 일단 내가 지금 일이 있으니까 나갔다 올게 그러면서 아는 친한 형한테 빨리 뛰어갔죠. 형, 너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할까? 나 지금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형이 뭐 어떻게 그냥 애 낳아야지. 그렇죠. 이거는 고민할 거리가 아니지. 그래 애 낳아야지. 그럼 애를 낳을 거면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 날짜를 확 잡았죠.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 당황했다라는 그거를 잘 다스리시면서 의연한 모습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모습 보여주신 거는 정말 훌륭한 모습이었다. 정말 그 상황은 정말 어디 자기 마구간이나 창고에 불 난 걸 본 사람처럼 굉장히 큰 충격이었으나 침착하게 불을 껐죠. 하기야 그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이 좀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임신하기 싫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임신이라는 것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양 책임이 이제 확실하게 늘어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남자 특유의 본능적인 그 책임 의식이 있어요. 예, 그것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여자만큼 그렇게 부드럽고 아주 이렇게 소프트하게 그렇게 기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여자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남자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0491번 청취자 문자 주셨어요. 아까 그 가정일을 도와준다는 그 얘기와 관련해서 아내를 도와준다는 표현은 싫습니다.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의무. 생각 자체가 그러네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과 일반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게 어감 자체가 기준점이 좀 다른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가사 일을 분담하는 거는 도와주는 게 남편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아, 그렇군요. 이게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도와준다, 도움이란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인데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있는 말인데 네. 가사일 자체가 워낙 고되고 반복되고 보상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도와준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조금 약간 예, 민감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예, 그렇게 그런 할 수 것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 일침을 당했네. 예. 다시 또 우리 임신과 출산 주제로 돌아가서 네. 그 아내가 임신했을 때 좀 남편이 서운하게 하면 그 섭섭했던 그 마음이 평생 간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제 와이프 친구의 어머니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환갑을 보고 계신데 네. 아직까지도 임신했을 때 멜론 안 사다 줬다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술 드시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 시절에는 멜론이 귀했을 것 같아요. 아, 귀하다기보다 예. 나갈 구하기가 시는 자체를 안 한 좀- 거죠, 일단은. 사실 이게 그 임신 기간이 사실 임신 기간이라는 그 기간이 사실 이거를 과도기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화의 시기잖아요. 그리고 변화의 시기라는 그 과도기라는 게 있고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아내 입장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아주 기억에 남는 특별한 기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서운했던 것들이 이게 좀 각인이 돼가지고 이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그럼 그렇다면은 네. 그 임신 기간에 우리 이정수 씨는 네. 아내를 위해서 야 이건 정말 내가 진짜 대단한 일을 잘해줬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그 임신하고 나니까 다리가 자꾸 붓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다리 다리 마사지를 제가 이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사지 기계를 딱 사줘버렸죠. 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아내들이 임신 기간 때 그 서운해하는 게요. 사실은 뭐 한두 번 서운하게 해서 서운함을 이렇게 평생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임신 기간 동안 서운함이 크게 남아 있는 분들은 뭔가 반복적으로 네. 뭔가 좀 반복적으로 정도 이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결핍되고 좌절되는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아, 그거 한 번이 아니다. 예, 그렇죠. 한 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 뭐 한두 번 정도의 아내 기대를 남편분들이 못 채워줄 수는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액션을 조금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만약에 뭐 먹을 걸 못 구해오더라도 같이 안타까워하는 모습 예,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예. 이런 어떤 정성스러운 모습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김선희 원장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섭섭한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저요? 전혀 없었죠. 저는 그다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지. 그다지 없었. 갑자기 이상적인 무상. 아니요. 그냥 별로, 제가 별로, 그러니까 저는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 제 자신이 너무 혼자 충만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아마 남편도 잘해줬겠죠, 저한테. 근데 뭐, 잘해줬겠죠. 예, 네. 기억이 안 나요? 오늘도 계속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다 보니까 오늘도 승부를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우리 김선희 원장 87표, 네. 이정수 씨 61표. 오늘 너무 격차가 크다. 이게 웬일인가요? 조작 방송 아니야? 전에는 이렇게 한 자릿수 차이밖에 안 났는데 오늘은 한 20표 제가 이상. 예전에 그 행복했던 임산부 때 제 모습을 제가 너무 그랬던 것 정겹게 같아요.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가 봐요. 우리 부인과 편의점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이정수 잖아요, 씨도 뭐 이렇게 오늘 그렇게 뭐 흠잡힐 건 없었는데도 좀 아쉽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너무 아쉽죠.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
U+. 통쾌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원영,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